안녕하십니까. 윤석표 변호사입니다. 이제 개인 파산 신청서 본문 쓰고, 그 다음에 첨부서를 챙겼고, 이제 채권자 목록이라든지 재산 목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이제 다 작성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진술서를 써야 되는데, 이 개인 회생 진술서보다는 좀 양이 됩니다. 이 진술서 항목을 보면은 본인이 과거 경력을 적어야 돼. 학력도 적어야 되고, 과거에 어떤 회사에 언제까지 무슨 직책으로 일을 했는지 그걸 쭉 이력서 쓰듯이 쓰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동시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가족이 있는지, 이거 이제 뭐 부부 공동으로 뭐 이게 저 사업을 했다거나 뭐 이런 부부 둘 다 개인 회생,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은 체킹하고 해당 사항 없으면 넘기면 됩니다. 그리고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, 첫 번째, 사기죄, 사기파산죄, 과태파산죄로 고소받거나,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, 요거 물어봐요. 해당 사항 없으면 없다 하면 돼요. 요거 걸리면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거든요. 그 다음에, 과거에 파산 신청했다가 취하, 기각당한 사실이 있는지, 과거에 파산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, 그 파산 선고에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, 이런 걸 물어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 회생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,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지, 그 교육도 또 이어서 물어봐요. 왜 그러냐면,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면책 받고, 5년 이내 다시 개인 회생을 못 신청해요. 그리고 개인 파산은 면책 받고 7년 동안 개인 파산을 다시 못 신청합니다. 자꾸 신청해 주게, 그렇게 제한을 안 두면은, 뭐 또 빚지고 또 파산 회생, 또 빚지고 파산 회생 하게 되잖아요.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을 확인합니다. 그 다음에, 할부로 구입한 물건이 있는데 이제 돈 못 준 게 있느냐, 이런 거 물어보고, 그 다음에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재무상태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기장했냐 안 했냐, 이런 거 물어보고, 채무자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. 채권자하고 채무 지급에 대해서 면제라든지 줄여준다든지 이런 거 이렇게 협상을 해본 적이 있느냐, 이런 거 물어보고, 그 다음에 소송, 지급명령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러면 그게 걸려 있으면,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차전이라고 그러고, 2023 차전 몇 호, 채권자 누구, 상대방 누구, 그 다음 수원지방법 성남지원에서 경매가 붙었다 그러면 타채라고 그러는데, 2021년 타채 몇 호, 채권자 이름도 적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소송이 있으면 이제 소송 사건 번호하고 법원하고 상대방의 채권자 원고를 적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, 이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많은 채무가 이제 연대보증에 의한 채무냐, 신용카드 이런 거 돌려막기 하다가 한 거냐,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거고, 생활비 부족, 그 다음에 주택 구입자금 했다, 낭비, 이 개인 파산은 낭비가 되면, 낭비와 도박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 안 시켜주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,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채무 보증한 게 있느냐, 그 다음에 사기 피해를 당해서 적이 있느냐, 이런 거, 본인이 사기 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사업을,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데, 거기에다 연대 보증하고 돈을 대출 받아서 이제 사업자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는지,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 난이 있습니다.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계기, 거기는 이제 변제 원금이나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다, 실직했다, 경영사정 악화, 사업 폐업, 급여 사업소득이 감소, 질병에 걸렸다, 기타 사유가 있으면 기타 사유 적고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지급 불능이 하게 된 시점, 못 갖게 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. 그거는 언제쯤이다 적으면 되고,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정은 이거는 적기 나름인데, 우리 사무실은 이제 성장 과정, 사회생활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했고 그런 거 적고, 채무 발생 이유 적고,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할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적고,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내리고, 그렇게 해서 폼을 의뢰인들한테 들어서 주고, 이제 의뢰인들이 보내주면 정리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, 자 보세요. 자, 이거는 왜 그러냐면,
지급불능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적 계속적으로 채무를 못 갚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. 지급불능이라고 하는 게 그 은행에서 뭐 거래 정지 시키더라도 저기 뭐 변제할 수는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. 은행 거래 정지하고 달라요. 지급불능은 자기 모든 자산을 다 털어봐야 저 전체 채무를 못 갚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급불능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는데 본인이 아는데 또 추가로 대출받고 뭐 하고 했을 경우에는 사기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변제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. 갚을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사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될 수도 있고 그 자금들을 뭐 사업 운영하는데 필수 자금으로 다시 충당하게 썼다 뭐라든지 뭐 그런 거 몇 가지 특별한 사정이 또 있으면 사기가 또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. 지급불능 시기하고 그 뒤에 추가 대출, 추가 채무 발생을 시킨 적이 있느냐. 예, 개인 파산하면 면책된다더라 해가지고 신청 앞두고 뭐 몇 개월 사이에 막 부채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의뢰인들도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은 사기 파산, 과태 파산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건 그 사전에 변호사하고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지급불능 시점 이후인데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이 있느냐 요거. 이게 뭐냐면 이제 빚을 지고 재산을 뭐 재산 분할이든 뭐든 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자기 개인 파산 신청을 앞두고 1년 전, 2년 전 뭐 했던 행위들 그것도 조사 대상이지만 지급불능이 됐어요. 내가 못 갚는데 일부 채권자, 가족 또 뭐 나한테 우호적이었던 채권자한테 변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들은 이제 편파 변제죠. 편파 변제.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 받아간 그 사람은 내놓고 자기가 파산 채권 신고하고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받아 가야지 자기만 이렇게 목돈 변제 받으면 안 되거든요. 이게 왜냐하면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이든 전체 채권자들 중에서 이제 1순위, 2순위, 3순위 이렇게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공평하게 변제하고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편파 변제가 있으면 이제 이제 요거는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관제인이 딱 판단해가지고 법원하고 해서 취소해서 돈 받아간 사람이 토해내야 돼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진술서까지 다 썼으면 어차피 개인 회생과는 조금 다르게 개인 파산 신청서 자체에 면책 신청까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딱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절차대로 신문하고 뭐 연합금 내고 파산 선고 내리고 이제 뭐 재산 팔 거 있으면 관제인이 팔아갖고 변제 배당하고 그래가지고 채권자 집회에서 보고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면책 결정 딱 해주고 그렇게 됩니다. 요 기간이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0개월에서 1년 개인 파산. 지방은 막 1년 6개월, 저 지방은 2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건이 많고, 재판부가 적어요. 파산부가 적기 때문에,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, 이 파산 면책 받는 게 법원별로 좀 다릅니다. 속도가. 그거는 유념해 두시면 되고, 하여튼, 그리고 또, 몇몇 법원은, 인천이나 의정부나 이런 데는 좀 빡셉니다. 빡세다는 게 뭐냐면, 진짜 돈 되는 거, 이런 거, 그러니까 돈 거래가 있었던 거, 이런 것들을 다 회수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빡세고, 또 지방으로 갈수록 공무원들이 어깨에 힘이 팍 들어있어가지고, 참 고압적인 자세를 채무자들한테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리고 또 파산 관제인도 변호사 중에 하나인데, 친절한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건 복불복인데 여하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파산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